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PC 물가지표 발표 내용과 그 뒤로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 나머지 여러가지 소식들이 좀 알차게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편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PC 이 물가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모두의 적, 금리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 금리라는 적을 어느 정도 이겨내야 비로소 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금리에 있는 위치가 이제 점차적으로 약해진다라는 그런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서 최근 기술주도 좀 반등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걸 이제 달로 보게 되면 반등이 생각보다 세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 때가 되면 좀 수그러들 확률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번 설날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좋은 형태로 계속 가고 있지만,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매도가 됐던 매수가 됐던 간에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전년 최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년 평균치만큼은 어느 정도 상회를 해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회를 해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에 있는 상황이 못해도 한 요 정도 수준까지는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바이고요. 조금 더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건은 아무래도 이 거래량 추이로만 확인하기에도 좀 어려운 점은 개인 지갑으로 많이 코인을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으로도 작년 대비 정도만큼의 있는 효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일단은 그러하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 PCE 부분의 기준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원래는 기준치가 4.7이었는데 대부분 4.4가 나와줌으로써 나쁘지 않은 결과값이 나와주었다. 그리고 25bp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죠. 0.75, 0.5, 0.25 형태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이번에 좋은 효과에 있는 불장을 계속 만들어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금리 동결 시즌으로 만약에 간다고 해도 그때 좀 반짝하고 내려가는 시즌에 있는 기대감으로 또 반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이 끝나고 동결되는 시즌이 또 도래하면 이때도 또 반짝할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잘 포지션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또 빅테크 중에 인텔이 실적이 박살이 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AMD에 있는 PC 사업 부분에 있는 매출이 그쪽으로 다 뺏기면서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FMC 일정과 거의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변동폭이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PC 부분에 있었을 때도 가장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축률이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네 말대로 저축률이 생각보다 더 둔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건, 자,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시점에서 부채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계점으로, 야,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저축을 좀 해봅시다 라고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를 더 최소화시키면서 저축을 한다라는 요건인 것이지, 이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부채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2월 달에 25bp가 거의 98.9%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여지고요. 3월에도 거의 25bp가 거의 87.6%로 거의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3월달 정도에 있는 구간대까지는 어떠한 이야기를
농축에서 좀 아껴 놓을 것 같고요. 2월 달에 있는 발언은 좀 더 그래도 강하게 내비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인력에 따른 구조 조정을 이렇게 뭐 장난감, 화학, 음식, 정유, 온라인, 케이블 회사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제지표 일정을 보게 돼도 가장 중요한 건 2월 1일 FOMC 금리 일정과 그리고 우리의 가장 파월 연주 의장의 발언 한마디가 코인의 선물 시장을 좌지우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애플, 알파벳, 아마존이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영국의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등록 가이드를 발표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가 스테이블코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개 스테이블코인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스테이블코인의 신용 등급에 있는 무디스의 영향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개나 소나 스테이블코인에 있는 신뢰도를 과거에는 우리 크립토 안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이제 무디스가 평가를 해줬던 구간에서 이제 스테이블코인도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격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은 어떻게 보면 미우나 고우나 크립토 시장 잘 챙겨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CFTC 위원이 라이선스 취득 기업, 인수기업의 강력한 실사 권한을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에토스가 수익 기반의 원래 에토스가 420만 달러 투자 유치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헬슬란트 오르비체인 생태계 파트너에 합류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석가가 이번에 200일선하고 51선의 골든 클로스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강세 신호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트레이닝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옙터스는 TVL 5,800만 달러를 돌파를 해서 최대 규모까지 나왔다라고 하고요. 하루에는 35% 이상 증가를 했던 효과로 인해서 그만큼 옙터스 기반의 스테이킹 솔루션이 되게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개발자 곧 퍼블릭 테스트넷 출시 언스테이킹 테스트도 같이 좀 진행을 하겠다. 이게 2월 말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위한 퍼블릭 테스트넷 출시하겠다라고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잘 문제없이 된다라고 하고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알트코인 전체적인 분위기도 나쁘진 않게 갈 것입니다. 최근에 스트라티스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모바일 NFT 지갑을 출시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애완견 사료 브랜드 디센트럴랜드의 실제 유기견 구현에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곱바스, 바이낸스 매각의 임박이 거의 가까워질 것 같다. 곱바스 기업 가치가 1,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뭐 1조 원까지도 막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바이낸스 막 이렇게 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에 묶인 자금 아마 바이낸스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각이 되면 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기대감이 또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과연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 파이낸스, 엘살바도르 화산 토큰 올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도 자체 토큰을 또 만들어서 여기에 또 새로운 생명을 부입을 한 다음에 자체적인 통화에 있는 그런 힘의 균형이 경제적 이코노미가 잘 안 돌아가는 그 통화를 좀 버려버리고 이 체제로 더욱더 확고하게 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산업용 메타버스에만 집중을 하고 다 정리를 하겠다라는 내용과 FTX 채권단 명단에 환경부, 기획명장, 3일 회계법인 등이 이번에 포함이 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파키스탄, 이집트 화폐에 따른 몰락이 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채가 많은 국가, 신흥국에서도 자체 통화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해당의 물가 대비 통화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그게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나라들은 아마 비트코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같은 영상에서도 제가 저 레바논 청년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자기도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국에 있는 화폐 가치는 쓸모없다. 오로지 그냥 비트코인으로 해서 먹고 살겠다라는 이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쪽이 과거 2018년도 대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 중국에 있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파리클럽에서 같이 가입을 되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야, 우리는 우리에 있는 생태계를 조성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또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신흥국들은 그 생각보다 불합리하는 조건으로 또 계약을 또 성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실 자산 부분과 중국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은 그 자금이 또 경색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통화 가치에 있는 훼손이 더 많은 국가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클럽 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야, 너희가 실질적으로 너희 연합체계가 거기에서 돈 빌려줬던 게 부채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되돌아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되게 웃긴 게 불장일 때는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불장이 아닐 때는 약간의 다른 곡선으로 좀 갑니다. 그렇죠? 네, 다른 곡선으로 간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크 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봤는데 진짜 찐으로 성장주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아주 알차게 이렇게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좀 눈에 보이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코인베이스, 블록, 그리고 여기 테슬라 정도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 여기에 로빈후드하고 로블록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팁을 드렸죠. 여전히 여러분들은 코인 투자를 할 때 같이 무엇을 같이 해야 된다? 거래소나 최소 못해도 거래소에 있는 그런 주식 투자는 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가 상반기 중에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의미가 있죠. S티어 토큰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3반기 안때까지는 이 체제를 잘 준비를 해서 보완을 해야 국내 S티어 토큰에 있는 논란과 여지와 책임성 부분을 다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법무부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남은 ETF 부분은 이제는 바네크 비트코인 트러스트 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게 3월 10일 날 또 발표하는데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EC 45일 이내 승인 거부 연장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본 내용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리스크 완화 로드맵이 나왔는데 안전장치 마련을 많이 하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친화적으로 갈까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미국인들이 이쪽 코인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유저폭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코인베이스에 있는 그 가입자 수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 한번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행정부는 필요시 신규 지침을 하달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시에 은행과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공동 지침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도려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은 살리고 이쪽에 문제 있으면 도려내는 형태로 가져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도 같이 동반을 해야 된다. 왜냐? 루나와 FTX 사태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안전성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 암호화폐에 있는 규제 부분을 더욱더 세게 가져가는 건 아니고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글자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미야 NFT 관련 토큰이 떡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백 때문에 영향을 좀 끼쳤다고 합니다. 선미야 측에 얼마나 벌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메타콩즈 사례를 보게 되면 민팅 외주 진행이 적게는 30%, 많게는 70% 사가 까지 파트너사가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스테픈 창업자가 FTX 사태가 터졌을 때 스테픈이 FTX에 대한 노출이 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그게 구라라고 밝혀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코인 설계 이 부분만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 부분에서 NA 있었을 때 이 백서를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코인 설계를 어떻게 했냐, 토큰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설계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설계가 얼마나 잘 해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코인에 있는 개수를 묶어두든지 그 다음에 코인을 소각을 시키든지 아니면 코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변화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다 활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 두어야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자꾸 잠기는 효과를 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호가에 거의 나오는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그것을 명확하게 상관관계를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그 코인에 따른 접근도와 수익성이 더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스타트업이고요. 자금이 어느 정도 빠지고 이 자금이 코인 기반으로 대부분 자금 충당을 하는 그런 모델링이 거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셔서 문제인 거지. 저만 욕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자료 한번 보시면 거의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주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대부분 초반에 상장시키고 나서 상장 있었던 모든 물량이 초반에 다 나옵니다. 그게 대부분 6개월 안에 거의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나서는 인위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게 이번에 최근에 앱토스 같은 게 거의 법칙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야기했던 상장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가면 대부분 기술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그거는 과거 17, 18, 19년도 때도 계속 유사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셨던 분들만 또 수익을 또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프로젝트에 있는 기대감과 그리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와 재료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냉철하게 코인과 그냥 끝까지 가는 부분은 아직은 미약합니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냉철하게 돈만 버는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복이 커요. 시간은 많이 들어가고요. 회복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불장은 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나이, 여러분들 인생 그래프가 찌그러지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 그래프가 이렇게 좀 약간씩 굴곡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투자에 너무 많이 묶여버리면 인생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래버립니다. 네, 이래버려요. 그러면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가파르는 거와 이렇게 가는 거와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방향성은 좋은데 제발 그쪽을 조금 더 재조정은 좀 하면서 가셔라. 그리고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빅테크주가 앞으로 대세가 가니까 하나 들고 가고 은행주, 필수 소비재, 에너지, 그 다음에 이렇게 포트의 다변화를 좀 했다.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은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돈을 벌게 되면 자산에 있는 분배 효과는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투자를 했지만 아직 바이낸스에 상장하지 않은 코인 목록 부분을 잠깐 정지를 해두시고 한 번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바이낸스가 투자했던 섹터를 보게 되면 CFI와 인프라 부분에 집중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에서도 인프라와
C-파이가 그래도 좀 괜찮다. 근데 여기에서도 최근에 좀 변종으로 나왔던 게 이번에 FTX 사태와 루나 사태 겪고 나서는 C-파이와 D-파이 사이가 혼합되어져 있는 애들도 좀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챗 GPT가 요즘 유행인데요. 100만 명이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었던 형태에서 얼마나 더 AI가 많이 성장을 할 것인지 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숨은 또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패를 깠다. 그리고 알파벳도 까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소가 먼저 깠기 때문에 따라 동참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마소가 이제 점차적으로 둔화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 비트 채굴자에 20% 과세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강세 또는 약세이냐 라는 이유인데, 해시레이트가 급증해서 단기 고점에 찍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얼마 안 가서 비트코인 조정이나 하락이 나왔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또 준비를 했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 SS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코인의 시가총액의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지표를 지칭을 합니다. 값이 낮아지게 되면 현재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높아서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높고 코인 가격이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유심하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으로는 중국의 대형 채굴풀 창업자 약세장에 이미 바닥일 것 같다. 올해 이더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레이어2의 프로젝트 메인넷 또는 테스트넷 출시가 집중된 3분기, 4분기 역시 주목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이어2, 레이어2, 레이어2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영상 또 길이 길어지면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관계상 보게 되면 미국인 시간대에 항상 비트코인은 좀 더 우세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기관 투자자들에 따른 매수세, 최근에 거래소 오픈했죠. 그리고 아시아 거래 시간에 따른 상승은 개인 일반 투자자 빼놓고는 없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내용을 왜 제가 중시를 하는 이유가, 미국인들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과거 수익성이 60조 원 넘게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기관들이나 이런 쪽도 왜 월가가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할까요? 왜 ETF를 왜 만들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 거기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돈을 벌었던 효과에 있는 그 기억이 계속 오래 갑니다. 그래서 또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본인이 그 기반이 그쪽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장이 계속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월가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시장도 상당히 전망이 괜찮고, 그 다음에 자기에 있는 또 주가에 있는 미래 먹거리를 제시를 해줘야 주가 방어 차원도 되고요. 그런 점이 같이 얽혀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